쿨리가 취재한 명문대 AI 커닝 사건에 대한 기사 잘 읽어봤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래에 관련 기사 읽어보기 링크가 있으니 꼭 읽어봐. 이 사건을 접하고 쿨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친구들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누구나 챗GPT로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바보 아니냐고 되묻는 친구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크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AI를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친구도 있었어. 반면 어떤 친구들은 규칙을 어겼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쿨리 생각은 뭐냐고. 사실 쿨리는 딱히 입장을 정하지 못했어.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 같았거든. 이렇게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을 땐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뉴쌤이라면 뭐가 정답인지 알려주시지 않을까? 뉴스쿨 TV. 쌤, AI 커닝 사건 말이에요. 이 문제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막상 들어보니 다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정하지 못하겠어요. 대부분의 윤리 문제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게 사실이야. 양쪽 다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윤리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윤리라는 건 쿨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라는 말과 비슷해. 국어사전에서는 윤리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어.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라고 하지. 언뜻 보기엔 둘의 의미가 거의 같아 보이지? 네. 그냥 도덕은 조금 더 쉬운 말 같고 윤리는 도덕을 좀 더 어렵게 부르는 말 같아요. 그래. 조금 단순하게 윤리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윤리는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질 때 활용할 만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어. 다만 오늘은 둘을 갖다고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뉴스를 보다 보면 매일같이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 환경을 지켜야 할지, 환경을 조금 망가뜨리더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지, 또는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생명을 이용해도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사회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발전해 가려면 사회 구성원들도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옳은 방향을 찾는데 힘을 보태야 해. 그런데 옳은 방향이 뭔지 잘 모르면 어떡해요? 윤리적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아. 가령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두 선택지 모두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해. 그런 의미에서 쿨리가 이번 문제를 두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본 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자세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각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나의 의견을 정하고 주장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이번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모두들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나만 안 쓰면 바보 아닌가요? 이번에 걸린 학생들은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걸 뻔히 알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학교나 교수님도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시험 방식을 바꿨어야죠. 저는 매번 비대면 시험을 치르더라도 AI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이참에 엄한 처벌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AI를 활용해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AI를 다루는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AI에 대체되고 종속되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문적 소양과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앞으로 AI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AI 사용을 막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AI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이 AI를 좀 더 잘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해요. 시험을 치를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졌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게 학생들의 도리예요. 규칙을 어긴 친구들에게 벌을 주고 본보기로 삼아야 해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어때? 다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각각의 의견을 3단 논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3단 논법이 뭐예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새로운 판단을 끌어내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무인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한 거야. 그런데도 무인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지. 엥? 도덕 원리가 이상해요.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도덕을 지켜야 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야. 대전제인 도덕 원리는 보편적이어야 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 자기가 무인 문방구 주인이라면 저런 도덕 원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3단 논법을 따져보면 각각의 주장에 어떤 논리적 허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서 살펴본 주장들을 3단 논법으로 분석해보자. 대학생 A의 의견부터 살펴볼까? 대전제는 잘 모르겠고, 소전제는 모든 사람이 과제와 시험에 AI를 활용한다. 결론은 과제와 시험에 AI를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 대전제는 선생님이 정리해볼게.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해도 된다. 어때? 오, 딱이네요.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어떤 것 같아? 이것도 대전제에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전제도 이상해요. 정직하게 AI를 사용하지 않고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한다는 핑계를 대곤 해. 이런 걸 자기암 미화라고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 각각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는 도덕 원리에 문제가 없는지, 사실 판단이 옳은지, 추론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 해. 이제 대학생 B의 의견도 3단 논법으로 따져보자. 이 의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건 소전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양심을 믿은 거니까요. 게다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촬영하게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런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쿨리 아주 잘하는데. 그래. 이 논리는 언뜻 보면 옳게 보이지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학교나 교수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명백하게 규칙을 어긴 행위니까.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쿨리가 재미있다니까 선생님도 신이 나네. 그럼 다음 의견도 분석해보자. 이 의견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 보이지? 다만 이 의견은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반박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을 같이 살펴보자. 이것도 말이 되네요.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윤리 문제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야. 결국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거든. 그럼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럼 나머지 의견들은 쿨리가 3단 논법으로 한번 정리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TV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